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옷을 세 번째 갈아입고 등장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의 전통 혼례에서 신부, 그리고 토크쇼에서 MC, 그리고 마지막 또 경품 추첨 이벤트에서는 공연을 할 거예요. 네, 가수를 맡고 있는 준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토크쇼 1부를 마치고 이제 플로리안과 카행을 보내드리고, 자, 토크쇼 2부. 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한국 생활 정말 만렙 찍으신 분들이죠. 네, 최근에 또 한국인 와이프와 달달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푸셴, 네, 폴란드, 네, 사위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한국, 대한민국의 이제 파키스탄 대표 자이드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저희가 톡할 때 항상 좋은 말씀들로 또 마지막에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시는 우리 임범 회장님께서 저희 토크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푸셴님, 자이드님, 네, 임범님 자리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자리 잡고 앉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너무 좋네요. 바람이 사랑 불어오고 아까처럼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자, 차분하게 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 분씩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순서로 이렇게 가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자히드 후세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게이 가족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게이 가족이라는 게 진짜 제가 2008년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진짜로 좋아했던 컨셉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이드님, 네, 그리고 푸셴.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확 줄여서 przem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지금 한국살이 15년 차이고요.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저의 사랑하는 임자 어딘가 저쪽에 어디 뒤에 계시죠? 있는데 임자. 저희 임자가 또 같이 와가지고 오늘 대표적인 그 바닥 건너온 남편으로서 게이 가족 대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수염도 멀끔하게 밀고 오셨네요. 그럼요. 푸셴입니다. 1시간 반 걸렸어요. TV도 많이 예뻐요. 발라왔고. 네, 그리고 1부 토크에 이어서 또 임범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토크쇼 2부 시작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안 바쁘시죠? 괜찮죠?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죠?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 주제가 중요한 만큼 시간도 많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1부는 또 플로리안과 카잉님 네, 두 분 모시고 또 K 가족의 특징, 뭐 한국의 나이 문화, 선후배 문화, 드라마, 막장 드라마 등등 이런 나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토크를 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자이드님이 15년이잖아요. 한국 생활 몇 년 됐죠? 15년 15년. 푸셴도 저도 15년. 15년. 야, 거의 뭐 저 대선배. 따라다녀요 이분은 항상. 거의 뭐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할 두 분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 K 가족 축제에 대한 네, 주제를 좀 더 심도 깊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쇼 2부의 주제는 여러분 주제는 K 가족 큰일 났다입니다. 어머나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쵸 임범님 K 가족 큰일 났다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어머나. 근데 솔직하게 네. 저희가 K 가족 축제를 하는 이유가 네. 한국의 전통적이고 자랑스러운 가족의 문화를 되새기자는 얘긴데 네.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냥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늘 진짜로 대한 외국인, 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국 가족들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또 함께 전해봤으면 해서 네. 그런 주제를 한번 상의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올 텐데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결혼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머 여기 결혼한 분 계신데 저 제외하고. 네, 아니, 결혼한 두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보잖아요. 너무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뉴스를 자주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자료 하나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바로 나왔죠. 이겁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뒤에 저희는 보시면- 앞으로 보면 보시면 조혼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특히 우리 한국의 시민 여러분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조혼인율이 뭐냐면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결혼하는가인데요. 네.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의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밖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좀 함께 네. 염려의 마음을 나눠봤으면 싶어요. 야, 정말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두 글자 심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폴란드는 일단 제가 확인했는데 네. 한 2배도 넘거든요, 이 숫자가. 아.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웃기지만 사실은 되게 슬프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네. 이미 조금 늦은 거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차이드님 어떠세요? 사실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파키스탄에서는 결혼이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그래요? 어머. 엄청 젊은 나이 거의 이제 여성분들은 25살 전에 결혼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제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거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로 잡고 사는데 제가 지금 34살이거든요. 네. 결혼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네. 친구들이 다 너 무슨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1000명 중에 3.7건 정도만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네. 한국에 15년 살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한 외국인으로서 네. 너무 걱정이 되고 걱정. 큰일 났다. 진짜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앞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야, 그러면 자이드 씨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저 숫자에 들어가는 예, 네. 제 지금 제가 사랑하는 분이 한국 분이시고 네. 절대로 30 전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열심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29살인데 내년에 30살이 되니까 어머.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네.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여러분 화이팅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또 그래서- 한국 여자친구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열심히 꼬시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폴란드 사위는 네. 저렇게 이쁘고 몸매 좋은 우리 한국 와이프를 어떻게 꼬셨어요? 저는 사실은 자희드랑 비슷하긴 했는데 네. 코로나 시국에 저희 와이프가 해외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서로 걱정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국 와서 한국 분이긴 하지만 해외 생활하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해서 저랑 같이 살자 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서 그 와이프가 저랑 동거하다가 이제 네. 결혼하게 되었어요. 2년 전에요. 야 코로나 시국에도 사랑이 아주 불타올랐군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일도 코로나든 사랑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주변 네 보시기에 네. 한국 그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죠. 왜 결혼을 안 하는 거 그럼 같아 저도 그거 보이세요?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 저랑 같은 과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중에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어머. 근데 이제 한국 친구들이 그 정도 많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남녀 사이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약간 갈등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
그거를 조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 이제 저희.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차도 예. 있어야 되고. 네네네. 우리 파키스탄에서는 남자랑 여자만 있으면 돼요. 야 멋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준비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가끔씩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사실 네. 우리 이쪽에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걱정을 해주고 네. 어떻게 하면은 이 걱정을 젊은이들이 하는 이 걱정을 앞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근데 그런 또 난관을 뚫고 결혼한 분이 여기 계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본인 결혼할 때 괜찮았어요? 경제. 저는 일단 사실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결혼 여기에서 빨리 안 하는 이유 두 개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개? 네. 아까 자히드 말하는 경제적인 거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 문화나 언어를 배우게 되면 네. 한국 사람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바로 남자가 집을 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1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장학금 받고 네. 있었는데 아파트까지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지금 15년 차인데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원이 뭐 100원 되고 100원에서 100만 원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 값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야. 그래서 그게 하나고 그 두 번째 거는 사실은 외국인들은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약간 가벼운 연애 스타일 많이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동거 위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폴란드도 제가 폴란드 떠날 때까지 자히드처럼 25살 남자면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어요. 근데 야. 지금은 동거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고 그 동거인들끼리에 이제 아기 낳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끝까지 혼인 신고를 하진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저혼율의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결혼을 왜 안 해요 하면 돈이 없어서 뭐 그렇죠.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이게 정상인가?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파키스탄은 남자랑 여자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다. 네. 한국도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죠.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있어야 되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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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까 우리 아까 전통혼례 보셨죠? 네. 전통혼례에서도 와 그때 실제로 오늘 퍼포먼스를 펼쳐주신 두 분의 부모님들이 함께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서에 보면은 네.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기러기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서 기러기가 아닌데 제가 뭐였죠? 그 뭐 원앙인가요? 원앙. 그렇죠. 네. 그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난다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나서 같이 네. 삶을 경험하면서 돈도 벌고 가족이 되는 건데 언제부턴가 요즘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좀 맞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은 어떠세요? 중국도 사실 부담이 가죠. 네, 물론 아파트 비싸고요. 네, 또 그렇게 남자분들이 집이나 뭐 차나 이런 부담감이 한국과 사실 거의 근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젊은 분들이 결혼을 예전에 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과 같은 고민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 임자가 저를 보면서 계속 웃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더 있는데 네. 한국 여자들이 밀당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 밀당을 많이 해요. 네, 근데 폴란드 네. 여자들이 마음 먹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남자한테 다가와서 그냥 뭐 결혼하든가 뭐 하든가 접근하는데 네, 저는 힘들었어요. 저는 결혼하자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네. 지금 웃고 있는데 그냥 답으로 계속 생각해볼게. 야, 그때도 밀당을 생각해볼게. 하는구나. 밀당은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죠, 남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남자들의 월급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보여요? 너무 잘 여성분들 알아요. 앞에서. 네. 여성분들이 일단은 남자 좀 좋은 남편 된다면 그러면은 돈 좀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뭐 이런 거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한국 여자들은 일단 안전적인 생활을 위해서
조금 안전한 남편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남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진짜요. 힘들어. 대한민국 남자들 힘들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연결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이어서 대화를 해가면 좋습니다. 좋겠는데요. 자료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네, 자료화면 하나 보시죠. 사실은 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제일 많이 일단은 얘기된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경제적인 부분인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이게 언론에서 조사한 한국 사회의 세대별로 생각하는 가장 심한 갈등 요인이 뭔가라는 네. 질문이에요.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념 갈등입니다. 네. 옛날에 한국은 뭐 남북 전쟁을 치르고 했던 그런 이념 갈등, 정치 갈등 이런 부분들 네. 60대, 50대고요. 40대 분들이 가장 큰 거는 파란색 부분인데 빈부 갈등이에요. 아, 사실 이 그렇죠.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와서 20대, 30대의 여론조사, 저 빨간 부분이 뭐냐면요. 오, 많이 보이십니까? 차지하네요. 남녀 갈등이 이야. 한국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50.6%를 차지하고 네. 있네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염려스러워서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생각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임자보다 돈을 덜 벌거든요. 임자가 대기업 다니고 네. 저는 집 사람이에요, 그냥. 집 사람이라서 저는 요리도 하고 여기서 청소도 그쵸,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손 집안일을 다요. 보면은 제가 이제 세제 많이 이렇게 단 손이라서 주부습진 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누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누가 뭐 약간 개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금 더 놀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뭐 하고 싶다. 나는 그냥 대학교 말고 난 박사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커리어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일단 개인으로 나는 솔로로 성공하고 싶은 마인드부터 생각하니까 그러다 이게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는 거는 조금 어려워지는 주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차이도 어때요? 사실 저는 이 남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는 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아니면 와이프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러면 제가 나랑 같이 가야지 왜 혼자 가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래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갔다 와라고 이렇게 좀 해주고 서로 조금 이해를 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갈등들이 대화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게 네네네. 조그마한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이 대화만 잘하고 우리가 이거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이 갈등들은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이드와 이제 푸심님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사실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든 그렇죠. 사실 해결이 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20, 30대가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남녀 갈등이 조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런데 네. 우리가 K 가족 축제, 그러니까 한국의 원래 가족 문화로서 조금만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가족의 문화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네. 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확대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푸시엠님이 집에서 주부습진이 생길 정도로 설거지를 한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잘하는 걸로 상대를 위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나 원래 그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남자가 해야 될 남자로서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순간에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런 책임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가정 전체를 평화롭게 하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사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볼 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남자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성이 그러한 포근한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러고
여성은 포근한 마음은 안 갖고 싶은데 남자가 좀 책임져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의 젊은이뿐 아니라 좀 세계적인 그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도 잘 좀 좋은 문화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아저씨로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국 야, 아저씨로서. 네. 인생 사실 이 선배님이죠. 네.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음. 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근데 안 좋게 생각을 하면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서로의 책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옛날 전통 대가족의 문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의 책임이 따로 있고 그거를 잘 맞춰서 서로 이제 하면은 이게 희생이라는 것보다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우리가 다시 이 문화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아니 우리 자이드님은 선거 나가셔야겠어. 오, 말을 너무 잘하셔. 여기 표 많이 얻으셨습니다. 표 여기 이미 지금 네, 현장에서 100표는 얻으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걱정이 크고 네. 사실 서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을 좀 적게 하면서 해결을 하면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야,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친구들 한국어 실력에도 놀라고 이 언어 구사 능력에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감탄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초대될 대단한 자격이 친구들이죠. 있는 우리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네. 두 번째 문제는 세 글자 저출산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요. 어떡해요? 임범님 어떡하죠? 오늘 사실은 가장 심각하게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일단 화면 하나 다음 거 틀어주십시오. 자, 잘 봅시다. 네, 한번 우리 저 푸시. 데이빗 네네. 콜만 박사님은요. 아, 네네. 그 세계적인 인구학자거든요. 아, 네. 그분이 한 얘기인데 뭐 지금 누굴 부탁하려고 아, 그랬나요? 그럴까요? 네. 푸심 한번 우리 폴란드 서방이 읽어주세요. 푸셈 네.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죠? 한번 우리가 읽어주세요. 지금.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야, 무서운 네. 말인데. 자, 오해하지 마세요. 푸셈님이 지금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이미 경고를 한 내용이거든요. 야.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잠깐 공부 시간입니다. 네. 우리 잠깐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출산율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합계 출산율. 그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한 여성이 일생 동안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에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아직 이 장면 아닙니다. 뒤로 가주세요. 예. 그 일생 동안 보통 15세에서 49세라고 합니다. 이때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숫자를 추정하는 숫자거든요. 네. 이게 보통은 정상이려면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 그럽니다. 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아기를 못 낳고 남자 여자를 대표해서 여성이 아기를 낳는데 적어도 남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됐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무슨 사고가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2.1명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세계 평균은 2.4명이에요. 세계 평균은. 그러니까는 와. 인구가 지금 80억에서 100억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죠. 자, 근데 제가 한국을 얘기하기 전에 네. 조사를 좀 해봤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나라의 출산율 혹시 알고 계세요? 어머. 파키스탄은 어.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입니다. 예.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게 결혼도 문제예요. 열심히 하고. 얼마나 높냐면요. 네. 지금 저희 형제가 7명이에요. 이야. 7명인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7명 중에 5명만 결혼을 했어요. 네. 5명을 결혼했는데 이제 조카가 몇 명일까요? 8명. 8명? 네. 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말하지 할게요. 마세요. 몇 명일까요? 20명이요? 20명. 20명? 35명. 22명입니다. 와, 이쪽에 맞추셨어요. 부럽다.
와우, 22명. 이따가 상품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키스탄 못 가요. 왜냐면 저희는 또 대가족 문화인데 다 용돈 같이 줘야지. 이제 선물을 가져가야 되는 문화예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22명 해서 선물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22명한테 선물을 가져가면은 제가 세상에.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다 나가요. 비행기표도 비싸고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그만큼 이제 출산율이 너무 높고 지금 파키스탄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 이제 됐습니다. 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파키스탄이 현재는 우리 자이드 씨가 태어날 때 7형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3.3명입니다. 와. 근데 세계 순위는 50위예요. 네. 50, 와. 그러니까 훨씬 50위. 많이 낳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가 맞아요. 폴란드 폴란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희는 1.3인가 1.6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맞췄습니다. 거의 1.5. 1.5. 아, 예, 맞아요. 세계 순위 171위 되겠습니다. 와. 중국 중국은 한 1.7이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아, 알고 진짜요? 계세요. 사전 학습을 하셨는지. 어머머머. 아 근데 진짜 맞춘 거예요. 예, 맞았어요. 어머머머. 1.7이고 세계 순위는 148위입니다. 아. 자, 근데 이 수치도 우리가 부러워할 수치예요. 아까 이 데이비 콜먼 박사 2006년에 한국을 네. 걱정할 때 한국의 출산율이 1.12였습니다. 2006년에 1.12여서 한국이 소멸하게 생겼다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년? 17년 흘렀네요. 네. 자, 놀라지 마십시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2.1이어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0.7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절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와. 그 박사님이 한국에 험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해야 해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뭐를요?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거예요. 아니,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러니까는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아까 뭐 경제 문제 혹은 남녀 갈등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이해해야 할 만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그렇게 급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질까요? 자, 상상하기도 한번 싫죠.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 요거는 그 얘기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아기를 안 낳지 낳을까? 않을까? 사실은 네네.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단어가 있죠. 저기 보십시오. 네. 한국이요 세계에서 자녀 양가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싼 1위랍니다. 와. 역시. 1인당 GDP 1인당 GDP의 7.79배. 네. 그러니까는 사실 쉽게 말해서 평범한 직장인이 10년치의 연봉을 쏟아부어야 한 명의 자녀를 키운다라는 비정상적인 한국의 교육 구조가 있기 때문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러한 안타까움은 사실은 걱정하신 것처럼 어른 세대나 또 정치를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어보신 것, 이 네. 상황이 한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요. 자, 먼저 2023년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인데요. 벌써 드러나기 전에 올해 전국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네. 입학식을 못 치르는 학교가 147개 학교. 야, 영명 초등학교네요. 어떻게? 딱 한 명만 입학한 학생이 140곳. 두 와. 명, 세 명, 네 명 많겠죠. 근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2016년생입니다. 네. 그래도 그때는 1.17이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요? 0.78. 한 명도 안 되네요. 서울은 네. 0.59. 그러니 앞으로 7년, 8년 후에는 아마 학교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사라지겠네요.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대학도
절반이 문을 닫을 거예요.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도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야, 심각하네요. 다음 문제. 자,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 구조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의 나라를 차지하는 인구 구조가 되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요거 심각합니다. 네. 요- 요걸 유심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왼쪽에 있는 표가요.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일하면서 열심히 나라의 경제, 가족과 사회를 이끄는 중위 연령이 지금 현재 43세거든요. 네. 한참 일할 나이죠. 그렇죠. 허리, 대한민국의 허리. 네. 근데 약 2070년이 되면 207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중위 연령이 62세. 62세는 은퇴할 나이인데 네, 그때 한참. 한참 일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아, 저희 집에 저도 이제 자녀가 4명인데요. 네. 셋째가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가 60세가 됐을 때도 한참 일해야 이래야 되는. 되는 나이가 되네요. 그 오른쪽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지금은 젊은이 5명이 노인분 한 분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2070년이 되면 한 명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야지 막 그렇게 퍼붓는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한 명이 한 명을 책임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 이 출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출산율이 어떤 결과를 끌고 오느냐? 네. 와, 이건 KBS 뉴스에 나왔는데요. 약 24 2024년 후인 후. 2047년에 대한민국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국토의 약 70%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의 다 사라지네요.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데 네. 서울은 아까 출산율이 0.59.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로 소멸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다 서울로 그냥 몰리는군요. 얼마나 여기서- 걱정이 됐으면 이런 그렇죠. 축제를 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푸시엠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다 서울로 몰리는 이 현상. 그 형상은 사실은 중앙화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인프라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맞죠. 네. 한국은 특히 교육부터 어릴 때부터 서울이 최고다. 저도 여기 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서울이 서울에 있는 최고다. 대학교 최고, 서울에 있는 기업은 최고, 모든 거 서울에 다 최고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이 불쌍한 외국인이 지방 안 가고 그냥 서울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저희도 이 중앙화 문제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다른 지역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지역이 더 많아지고 아름다운 곳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 당이나 집이나 모든 거 다 비싸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뭐 당연히 지방에 내려가면은 집값이 아주 싸고 네.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요, 자이드님은? 사실 큰 문제죠.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대한민국의 우리 문화, 대한민국, 우리 우리 대한민국, 대한외국인.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언어,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름답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70%가 소멸이 된다는 게 사실 우리 문화가 70%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사실. 네. 저도 이제 푸시암이랑 똑같이 제가 한국어 배울 때는 천안에 있었거든요. 네. 아, 천안? 네, 천안에 오.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서울 가야 된다, 서울 가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진짜 죽도록 공부만 했어요. 서울 가야 되니까. 원래 예, 서울 가야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좀 문화도 좀 즐기고 좀 놀고 막 해야 되는데 왜냐면 또 학교 가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진짜 놀지도 못하고 죽도록 공부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문화가 엄청 이제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되고 있으니까 사실 다 한 곳으로 몰리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고
우리 한국은 이제 서울과 부산 이렇게 뭐 대도시는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또 기업들도 다 여기에 있고 공무원들도 다 여기서 일을 해야 되고 세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사실 대학이든 회사든 뭐든 서울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이거는 내가 살고 싶은 데에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좋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깔끔합니다. 정리가 아주. 네. 우리 전 국민들이 부시엠님, 자이드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생방송 전 국민들이 들어야 될 방송이네요. 우리가 꼭 이거 녹화해가지고 다 뿌리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네, 뿌려주십시오. 잘 지키고 네. 있죠. 네, 네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은 염려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자이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큰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지역 살리기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서울 한복판에 살고 계시죠. 네, 아무튼 앞으로 벗어나오시죠. 네, 다 같이 동참합시다. 네.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정말 전국으로 가자. 전국으로 네. 네. 무조건 서울에 아유, 있어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저출산도 얘기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 자 이제 지금 시간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체크할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죄송해요. 저희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둘이. 예. 지금 1시간 갖고 이 우리 K 가족 축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15년째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부에서 나눴던 얘기들 그리고 2부에서 나눴던 얘기들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결혼식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할 거잖아요. 맞죠? 결혼식 네. 언제 할 거예요? 결혼식은 임자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혼인신고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식은 돈을 좀 모아서 일단 집 사고 그다음에 아기 나고 결혼식은 그때 할게요. 네, 야. 아기 일단 주산율을 높일게요. 네. 다음번 우리 축제 때 네. 전통 홀례 초대할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야, 너무 좋죠. 아니 돈을 좀 모아서 결혼식을 한다는 게 그거는 아니죠. 이제는 그런 거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결혼식을 해야지. 수수하고 아름답게 그렇죠. 이분들 다 저희 초대하시면 어머니 됩니다. 같아요, 지금. 아니 남자랑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돈이 있든 없든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행사를 해서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진짜 사랑하는 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가면 네. 정말 그게 축복이 될 거라고 그게 생각을 아름답죠. 합니다. 네. 네. 화이팅. 임자 어딨어요? 어딨어요? 임자 잘 듣고 있죠, 형수님. 저희가 다 축하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이 서울 K 가족 축제가 제 1회지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또 쭉 2회 축제, 3회 축제 이어가면서 매 회마다 또 이렇게 또 네, 부시엠 님도 결혼하고 자이드 님도 결혼하고 또 아기도 또 안고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 서울 K 가족 축제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토크쇼 1부, 2부 이렇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 방송인 친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K 가족 축제도 앞으로 또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K 문화를 알리고 K 가족 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같이 우리 다 함께 힘써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자 그럼 우리 토크쇼 2부의 시간이 이제 점점 끝나가는데요. 한 분씩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드님부터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아름다운 행사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말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사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사실 드라마랑 영화랑 노래는 어디 나라 다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문화 상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서로의 정, 그죠? 대가족의 문화, 부모님들한테 잘해주는 것,
여성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더 멋진 문화의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자, 푸쌤님 어땠어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 이 자리부터 다음 해까지 저의 목소리 더 크게 대기업들한테 그리고 정부한테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쪽에서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도 그쪽에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이제 걸치 수치는 아니라 그래도 한 자리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토크쇼 1, 2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임범 회장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런 아픈 이야기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민들이 원래 위기에 강한 민족이에요. 좀 이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고 하다가 정말로 위기가 눈에 딱 보이면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가족 문화여서 저희가 그것을 되새기고자 K 가족 축제를 시작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3 서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2024, 2025 계속하겠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서 더 나아서 전 세계에 가서 한류 중에 가장 핵심인 K 가족 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와. 한국의 혹시 멋지십니다. 건국이념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번 행사의 슬로건을 인간 개개인을 넘어서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라. 한국의 문화, 뭐 정치, 경제, 예술, 언론 모두가 가족을 고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는 의미에서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 외쳐주시면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예. 네. 하나, 둘, 셋. 널리 가족을 이루게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